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 해법은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공개된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법의 당위성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통해 8만 3천여 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의 9.7%인 92억 원이 지난 2007년엔 역시 특별법으로 7만 8천여 명에게 6,500억 원을 정부 재정에서 배상했다는 겁니다. 1965년 합의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배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도 우리 지갑에서 충당했던 이유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 미래 세대의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속도 조절론 대신 조속한 매듭, 빠른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한일 문제가 이미 성역이 된 상황에서 눈앞에 지지율이나 반발, 위험 부담만 따져서는 5년이 지나도 결국 못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지도자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덩달아 한일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오는 16, 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일본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한일 정상은 이르면 다음 주 서둘러 만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칭 도쿄 선언을 통해 새 시대, 새 출발을 알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로써 이번 달 한일 회담에 이어 다음 달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회담, 5월에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시간표의 윤곽도 완성됐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물꼬로 한미일이 따로 또 같이 잇따라 만나는 건데 이 삼각 공조 체제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